정말 재밌더라고요. 다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먼저 이 두 분이 오찬 전에 이제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싱크 준비했으니까 영상 먼저 보시고 얘기 이어가시죠. 우리 대통령님께서 후배한테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뭐 초대 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란종시 국가 정상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미중 갈등 잘 대처해 주셔서 국내적으로도 경제 성장률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는 역시 뭐 국민 통합입니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큰 단합을 이루어내야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부의 단합과 매우 속이 단단해야 되고 끊임없이 외에는 확장하고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심한 화합 회동이었어요. 오늘 메뉴도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메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메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메뉴 이런 것들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은 남해 제철 생선 달고기전, 이 대통령은 배추전, 또 이 대통령 고향인 안동의 종가 음식 술한채, 또 문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민어탕 등등 이제 사진 저렇게 오늘 예. 상에 올랐고요. 예, 그리고 이 두 분 모두 발언이 다 단합 얘기를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준비한 얘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잠깐 이제 생각을 고르더니 저렇게 쫙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문 전 대통령은 당내 단합 이 얘기를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민주개혁 진영과의 더 큰 단합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유양 결이 좀 달라요. 근데 이 대통령은 그 얘기를 듣고 물론 내부 결속이 중요하다. 내부 단합 중요한데 우리 끊임없이 외연 확장해야 되고 또 구조적인 수를 늘려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우 잘하시네요. 노태계라고. 아직 그 임기가 안 끝났군요. 저는 그 큰 그림에서는 같은 그림이다. 네. 결과적으로는 오늘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그런 디테일에서의 약간의 다름보다 마지막에 우리는 직접 소통하기로 했다. 네. 그 부분이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두 객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이 나오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데에서는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직접 소통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해석을 하지 마라, 끼어들지 마라라는 누군가 참칭하지 마라라는 그런 시그널이 오늘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당적이 있네요. 아니, 당적이 역시 없는 저는 편하게 오늘 말씀을, 야가시네. 네. 드리면 뭐 통합 얘기를 둘 다 하셨지만 사실 네. 휴전 협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평론가로서 휴전 말씀드리면 협정이다. 뭐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5글자에서 앞 글자 빼라. 뭐 그 5글자. 그렇지.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렇지, 볼드모트 그렇지, 5글자. 그렇지. 문 땡땡땡땡. 그래서 네. 앞에를 빼면 사실 좀 더 상스러워지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협상의 우위는 그래도 현 집권당인 세력인 이재명 대통령이 좀 쥐었다고 보고요. 네. 어쨌든 이제 전면전으로 가기 전에 네. 친문 쪽이 좀 한 수 접기로 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네. 이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청래, 김어준 이분들 쪽이 좀 머쓱해지고 좀 주변화되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네, 정광재 소장님. 근데 우리 정구성 변호사가 말씀하셨잖아요. 큰 그림에서 통합을 얘기하는 것 같다. 네. 거기에 동의한다. 네. 그런데 역시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악마 같아. 아니, 내가 악마가 아니라 그만두세요. 아니 저는 사실 이 자기 얘기하지 말고. 디테일에서의 큰 차이 네. 이만큼의 차이가 네. 혹시 여기 골프 치시나요? 어. 골프 예. 치시는 분들 있으면은 드라이버 각도가 5도만 바뀌어도 저기 200m 나가서는 50m 네. 이상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디테일에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그리고- 200m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많이 안 이제 벗어나. 그렇지. 그럼 오비가 안 나지. 원래 짤짤이들이 잘 안 죽어요. 아니 근데 안에서 만나다 그냥. 여기서도 또 자랑하시는 장타라고. 그러니까. 진짜. 잠깐 정신을 놨는 우리가. 그게 아니라 대단하다. 이 디테일의 차이가 네. 저는 어디보다 눈에 띄었어요. 내부의 단합이 중요하다. 내부의 통합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문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내부의 단합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외연을 확장해서 구조적 다수가 네. 뭐 이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까지 보였던 저는 편히 말해도 되죠. 네. 문조털레유나 뭐 한강쇠동 대주길의 워딩의 차이를 조금만 고상하게 다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저는 확실히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싸우다가 우리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신사적으로 싸우자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했다고 평가합니다. 아직 대변인 부대변인인 강성필 부대변인님. 아니 이제 사실상 이제 뭐 해체된 거나 다름없는데 이제 저는 그래요. 결론은 확실히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구나.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애로사항이나 상황이나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사실 제일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결국에는 통합해야 된다는 거는 친문 세력하고 친명 세력하고 싸우지 말아라.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웃긴 게 친문도 분화되어 있잖아요. 네. 최근에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네.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은 그야말로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들인데 이분들의 메시지가 정청래 전 대표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친문 안에서도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마음이 좀 제각각인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또 마음이 또 다를 수가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어쨌든 1번 너희들 진짜 나 끌어들여가지고 뭐 이런 나쁜 말 쓰지 말아라. 나 진짜 글자에서 빼. 제일 중요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그걸 쓰지 말자는 자체가 적당히들 해라.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시작과 끝은 같았어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내부 단합, 그러니까 당내 단합, 그리고 모두의 대통령. 근데 이제 과정이 다른 거죠. 그 과정을 문 전 대통령은 약간 3단계 통합론을 한 거잖아요. 이거 워딩 그대로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네. 적었습니다 제가. 그 민주개혁 진영과의 더 큰 단합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 통합을 하고 좋네, 좋아. 3단계 통합론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좀 다르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그 모두의 대통령은 네. 얘기했듯이 우리 구조적으로 우리가 다수를 만들어야 된다. 네. 끊임없이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얼마나 회동 끝나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브리핑하는데 질문이 많이 쏟아졌겠습니까? 그래서 홍익표 그 정무수석의 브리핑과 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핵심만 저희가 추려서 준비했습니다. 두 분은 하나의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두 분은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영의 단합과 외연 확장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임을 강조하셨고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람이나 또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특정 인물 또는 특정 정당과의 통합 이렇게 연관돼서 말씀을 나누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과제가 국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하고 개혁인 만큼 어떤 속도감 있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로 인해서 중간에 국민에게 피해나 또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좀 난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익표 정무수석도 그 두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봉합하고자 이제 민주진영 단합과 외연 확장이 별개가 아니다. 두 대통령 모두 동시에 이거를 추구를 하자. 이런 데 의견을 모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멸칭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문조 어뢰유 를 칭하는 걸로 보여요. 그렇게 상처 입히는 거 도움 안 된다.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거 그 문 전 대통령이 얘기한 그 민주진영 단합 이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얘기하는 건가? 그런 얘기 나왔나? 하니까 안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조국혁신당 얘기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 나왔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에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문 전 대통령도 하지는 올리기 않았을 것이다. 애매하죠. 예. 그러면 문조 어뢰유든 문조 털레유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건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표현들이 막 횡행하는데 네. 이런 표현들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정도로 이렇게
은근하게 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전 직접적으로 언급할 필요도 없이 워낙 상징적인 얘기라 네. 그냥 멸칭이라고 하면은 서로 그냥 하면 그치. 하면 알아듣는 형식으로 다 알아듣고 하지 않았을까 싶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문조 딱 이렇게 문조 어레유라고 지칭하지 않음으로써 그 외에도 사실은 수많은 멸칭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꼭 그 대통령이나 그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멸칭으로 많이 불렀었고 네. 뭐 유시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뭐 촉법이네 용역이네 이런 것도 다 멸칭이잖아요.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포괄적인 얘기를 하셨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네. 그 강성 당원들의 문자 아하. 폭탄 거기에는 수박 멸칭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음. 그런 거는 지지자들의 양념 같은 거라고 생각을 유명한 한다라고 했는데 저 입장이 달라진 걸까요? 입장이 달라졌죠. 본인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기분이 좋겠냐고요. 제일 나쁘네. 근데 저는 그런 이제 사람의 캐릭터를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같은 평론가들끼리 이렇게 대기실에서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해서 막 이제 수다 떨 때도 사실 되게 편하게 이렇게 아무 말이나 같이 하고 잘 받아주는 분이 있고 네. 왠지 모르게 대기실 분위기 작게 만들고 조금 좀 과묵하신 분이 있잖아요. 생각나네요. 근데 곱창 이제 분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품 자체가 막 이런저런 거 디테일하게 막 꼬치꼬치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영간에 멸칭 이런 거 쓰는 것처럼 많이 고조된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세상에 뭐 요즘 막 대통령이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멸칭 쓰는 거 정말 아니라고 해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호호호 나도 그랬어 하면서 이상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판타지를 않았어요. 쓰네 아주 그냥. 근데 좀 그 공감이 안 되나? 전 두 사람의 너무 관계 좋아요.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케미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다 공감하시죠? 나 진짜 형하고 안 맞아. 나는 너랑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난 너랑 꽤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뭐야. 어쩌다 이렇게 진짜 악마화가 됐어. 아니 근데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래 맞아요. 아무 이해관계 없이 만나서 다르지. 사회생활 하는데 성품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 부장이고 밑에 이재명 대통령이 차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회식하자 그럴 것 같아요? 회식 안 하자 그럴 것 같아. 가지 그리고 뭐또 안 가. 아니 내가 이재명 차장이야. 오케이. 문재인 부장님 계셔. 근데 야 우리 회식이나 하자. 야 나 따라와라. 이럴 것 같아. 야 부장 재미없어. 나 따라와. 그래서 형 회사를 빨리 그만둔 거야. 그럴 것 같은데 이간질 일단 두 그대로네. 사람이 아니 성품상 안 맞잖아요. 사실 진짜 이게 다르긴 하죠. 약간 불과 물의 기운이야. 막 이렇게 불처럼 아니 내가 사주 지금 보는 게 아니야 지금. 그냥 딱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왕자의 그렇잖아요. 게임이야.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두 사람이 앙금이 사실 있어요. 북한에 안 데려간 거. 아니 와 이게 형. 진짜 얘기해봐 일단 얘기해봐. 북한에 안 데려간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대북 송금 문제로 재판받고 있는 거 봐. 그리고 2020년에 그 대법원에서 경기지사 선거 시절에 유죄가 2심까지 났잖아요. 그때 그때 같이 계셨죠. 그때 있었을 때 이재명 측에서는 공공연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죽이려는 상대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작된 수사 그런 걸로 앙금이 송영길 있을 의원 뭐라 수밖에 그랬는지 없다. 아세요? 송영길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재명은 핍박받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뭐 같은 진영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렇게 감정적으로 호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거 보면 결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쉽게 말해서 핍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한 얘기는 이번에 아니고 짧게 하시고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근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검찰한테 얼마나 핍박받은 정치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개혁을 대하는 모습 보세요.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품에도 이제 완성도가 있지만 결국엔 대통령 자리에 가면 저는 또 개인적인 사감은 또 내려놓는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메뉴 중에 이제 비빔밥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역대 정치인들 메뉴에 비빔밥 오를 때 이렇게 사이가 좋은 분들은 굳이 비빔밥을 준비를 안 한다. 이명박, 박근혜 이런 분들 만날 때 괜히 비빔밥. 용역 사장님이네. 오늘 2대 3인 것 같아요. 야 우리 잭나이프 쓰고 그러니까 잭나이프 꺼내야겠네. 잭나이프 있는 걸 잘 봐라. 뭐 하나 이렇게 저희가 꺼내야겠어. 취재 경험상 그랬다. 사장님 그런 제일 잘해. 말씀입니다. 네. 근데 나는 최고야. 궁금한 게 비빔밥 말고 볶음밥도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버무려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비빔밥이 더 건강에 좋잖아요. 아, 나물도 그렇구나. 들어가고. 고명이 보이니까. 네, 이게 우리 섞이는. 음식이고. 네, 그렇습니다. 좀 닫아. 아니 근데 이 정도는 받아줄 수 있지 않아? 이건 좀 궁금해요. 유시민 작가가 네. 아까 유시민 작가 유시민이란 정치인의 세계관에 갇힐 필요도 없고 갇히기도 싫지만 네. 일단 뭐 재건축, 증축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에 비추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건축이에요, 증축이에요. 또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이에요, 증축이에요, 아니면 뭐 재개발이에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조톨레이가 하는 말을 고상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축이지. 아, 증축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끊임없이 재건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재개발 아니에요? 이 구조적 뭐 다수를 만드는 그럴 수도 재개발. 있겠고. 근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야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이 홀대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 안 되는데 자꾸만 그런 느낌이 생기려고 해. 그러니까 그걸 좀 다독여줘. 이런 주문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나는 그냥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친문하고 친명하고 싸우지 말라고 난 이재명 대통령 힘 실어주러 갔다고 생각해요. 딱 단순하게 뭐 한 줄로 정리하면 그거예요. 갔다는 그 자체가. 저도 동화책을 쓰네. 저도 마지막 그 포인트 그 발표 중에 마지막 포인트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직접 소통한다. 그러니까 네. 내 뜻을 참칭해 갖고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지 말라라는 게 저는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랑 지금 전천명 전 대표와도 관계가 뭐 일치하진 않잖아요. 이해관계가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적어도 우리는 둘은 소통하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을 가지고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지 못하게끔 만든 그 상황 자체로서 이미 윈윈이 그려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 이제 그 사모님들, 그러니까 영부인이나 아니면 김정숙 여사 없이 두 분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시간 정도 이제 식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별의별 얘기 다 하긴 했을 것 같아요. 길어요 2시간. 네, 근데 아무튼 엄청 길죠. 네, 브리핑에서는 특정인의 이름 안 나왔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나 유시민 뭐 작가나 뭐 혹시 김어준이나 이런 특정 인물들 이름은 그러면 나오지 이렇게 표현나? 않았다. 걔 있잖아 걔. 아 걔요. 걔 말고 또 걔는 좀 그렇더라도 이런 식으로 했을까? 전직 대통령들이 뭐 김어준, 유시민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도 슬플 것 같아요. 뭐 그래도 근데 많은 얘기를 하긴 했을 거야. 난 사실 네, 또 그럴 것 있는 같아요. 얘기 없는 얘기 허신탄 얘기 다 했을 것 같아.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좀 이렇게 꺼내놓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맞아. 워낙 솔직하신 분이니까. 직설적으로 하셨을 것 문재인 전 같아요. 대통령은 김어준 씨를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우야. 왜냐면 아니 그러면 내 아우 좀 어준 아우. 잘 살펴주세요 이렇게. 문재인 형님 뭐 그때 콘서트에서 네, 형님이라고 해도 한번 되냐고. 했던, 네. 아우. 어준 아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그 힘껏 돕겠다라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네. 저는 거기서 끝났다고 봐요. 네, 저도 이제 통합에서 결국 그 힘껏 돕겠다를 통합이랑 같이 해석한다고 하면 이재명 네. 중심으로 통합이다라고 그리고 해석해야 되지 그건 않을까. 맞아요.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떻게 만났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저녁부터 해서 만약에 패널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공격하는 분위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저도 사실 지금 되게 말이 조심스러워요. 네. 아니 대통령 두 분께서 어렵게 만나가지고 저런 이렇게 우리 정강재 대변인 같은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어쨌든 만나셔가지고 힘껏 돕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당장 바로 방송 나와가지고 아이 뭐 어쨌고요 저쨌고요 정청래 대표 이렇게 하면 저는 오히려 더 그게 지탄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분간이라도. 용역은 또 참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당적이 있고 네. 이러시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분석은 해야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근데 결국 이제 노선 차이는 그대로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이제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벌릴 것이냐 좁힐 것이냐는 그대로이고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향후 지지율에 따라 언제든 걸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그 휴전 협정이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노선적 차이가 분명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 두 분이서 뭐 친하게 지내고 뭐 대포 한잔하고 이 문제로 해결될 거면 맨날 MT 가서 정치하지 뭐 그냥 친해지고 맨날 이렇게 뭐 강강수월래 하고. 근데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 이념 갈등이라기보다는 뭐 세력의 이해관계 아닌가? 그렇죠. 뭐 근데- 기득권을 놓느냐 아니야, 마느냐. 이게 확장과 지금 그 그런 노선 것도 차이가 있지만 맞는 것 같고 노선이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중도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그치. 더 왼쪽 포지션까지 다 아우를 것이냐 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다름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서 말씀하신 저는 뭐 휴전 정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 같은 천박지 축의 페이스북로도 그 업로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른들끼리 잘했어. 저렇게 화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 같은 촉법이나 용역 같은 사람들도 조금 멈추고 이제 조금 또 조금 더 그 품격 있는 어휘를 사용해서 진행해야죠. 근데 문 전 대통령의 얘기 중에 좀 의미 있는 것도 있었어요. 아까 이제 검찰 개혁 내용이 있었는데 거의 이게 주어만 없었으면 이거 이재명 대통령 얘기 아니야? 싶은 수준의 얘기였거든요. 검찰 개혁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서 해달라. 이거 결국엔 보안 수사권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문 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한 거 아닌가. 또 그 대목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게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게 예전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도 뭐 국회에서 당 대표를 보자 하다가 대통령을 보자 하면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 잘못됐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옆에서 봐왔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문 세력이라고 하면은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금 선명성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아니 근데 뭐 친명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저는 결국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애로사항과 가는 길과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번 검경수사권 조정 때 이미 보안수사권으로 경찰을 견제를 해야 된다는 걸 본인 입장을 이미 밝히셨고 서울대 교수 출신의 정치인을 하시고 있는 그분도 불과 몇 개월, 1년이 좀 안 됐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지금이 돼서야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선명성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보안수사 완전 폐지를 들고 나온 거지 불과 1년, 뭐 길게는 뭐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안수사까지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던 걸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선을 한번 그어주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공수처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도 한번 만들 때 우리가 속도전보다는 뭔가 좀 제대로 완성도 있게 사실 100% 완성도는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하지만 그 완성도가 그래도 너무나도 조금 조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와서 완전히 공수처가 우리 진영 내에서도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 개혁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두 전현직 대통령 오늘 서로 만나서 윈윈? 서로 나쁠 게 없었다. 네. 네. 이런 데는 이제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자 이제 당으로 좀 넘어가 봐야 돼요. 더불어민주당 먼저 가볼게요. 김민석 전 국무총리죠.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늘 이제 임명이 됐기 때문에 김민석 전 총리는 당으로 돌아갔습니다.